헤어지고 매달릴 만큼 매달려보고 밑바닥까지 붙잡아본 뒤에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는 생각에 좌절만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꼭 알고 가셔야 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오늘 영상의 내용은 무조건 재회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절대 재회를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4가지만 지켜도 재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4가지 노하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핵심만 빠르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개념을 내가 아닌 상대방 기준에 맞춰야 해요. 우리가 어떤 회사랑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회사는 딱히 급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라 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꼭 그 회사랑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협상에서 과연 우리 회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거나 혹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차후 모든 주도권은 상대방 회사에게 있어서 결국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겠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진 사람들은 이별 감정에 휩싸여서 심리적으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별 후의 시간에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반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스럽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 시간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내 감정 상태에 맞춰 상대방의 시간을 가늠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정말 지치고 힘든 환경에 놓인 상황이라 당장 나와의 관계에 대해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선 겨우 몇 주, 길어봐야 한두 달 내의 시간을 주고 이 정도면 내 입장에선 충분히 긴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선 고작 몇 주의 시간이 지난 것에 불과한 거죠. 이런 시간에 대한 시선 차이 때문에 상대방은 내 연락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아는데 너무 괴로워서 시간을 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시간을 가지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정도 시간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연인 관계가 아닌 다른 인간관계,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의 다툼이라 생각해보는 거예요. 친구랑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남고 다시는 보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몇 주 만에 연락을 하는 상황을 상상한다면 왠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다른 인간관계에 대입해보며 잃어버린 객관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줘야 해요. 대부분의 이별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느껴지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고 그걸 근거 삼아 자신의 이별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고 싶어 하면서 이별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별 상황들을 보며 상대방의 이별 주장들에는 논리적 미완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A라는 이유로 헤어지는 게 옳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A에 대한 향후 해결책이 머리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며 재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이미 감정의 골물대로 골문 상대방 입장에서 더 이상 그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의지도 없을 뿐더러 이별이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 하면 할수록 나를 더 밀어내고 대화를 더 피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받아들이려는 강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반대되는 정보가 나타나면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런 정보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대화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별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대처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의 여지만 열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 대체 왜 헤어져야 돼?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별 의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아쉽네. 이렇게 이미 다 지난 입장에서 상대방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는 식으로 생각의 여지를 남겨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별 상황에 대한 과몰입이 서서히 정상화되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별의 무게감을 덜어줘야 해요. 이별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슬픔, 우울함, 좌절감, 이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모두 이별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야.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별들은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괴로운 상황들을 겪으며 이루어지게 돼요. 이별을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이별을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각자 그 상황에서 받는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이별을 할수록 그 이별은 바꾸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려요. 이별 상황 자체에 대한 매몰 비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소비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더더욱 나와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재회를 결정하기에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 또한 슬픔을 느끼게 만들어서 감정을 흔들어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분위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데 나까지
이별을 받아들이며 완전히 끝날 것 같다는 내 입장에서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분위기를 계속 무겁고 진지하게 가져가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별은 당연히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에요. 누구나 경험하고 몇 번이나 경험하는 일이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별을 세상이 무너지는 일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이별을 무던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별거 아닌 듯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상대방을 내가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재회의 시작이 쉬워질 겁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합리화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맥락 사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는데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며 인지 부조화가 생겨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별을 말하면서 쟤는 나 없이는 힘들어할 거야. 분명히 이별을 말하면 매달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잘 지내고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매달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 전개에 맥락을 재구성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헤어졌나? 내가 너무 과한 면도 있었네. 걔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신이 이별을 선택한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를 찾아내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관점이 바뀌게 되고 어떤 경우들은 후폭풍이 발생하기도 해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스스로 이별을 말하면서 내가 매달릴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면 내가 매달리는 게 꼭 상대방 생각이 옳아서가 아닌데도 역시 내 생각과 판단이 옳았어. 내 생각처럼 이별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야.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매달려 버렸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안정된 감정선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집중하세요. 그게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혼란을 심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 알아봤는데 오늘 얘기는 이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얘기들이 아니었어요. 한 번씩 댓글에서 이게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영상 내용은 어떤 이별에도 적용되는 불문율 같은 내용이니까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다한 뒤에 상대방의 반응이 냉정해지면 그제서야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최선을 다한 게 절대 아니죠.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옳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 스스로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겁니다. 재회가 처음이라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댓글에서 무료 재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